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7월 달 들어서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부터 집중되어 있죠. 5G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벤트로 좀 볼 수 있는 미국 쪽에서의 3.5GHz와 관련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요. 요번에 5G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 초부터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 3주간에 상당한 좀 수익률이 좀 터졌습니다. 이 5G 투자하신 분들은 뭐 수익 좀 많이 나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다음 주에 있는 이 모멘텀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좀 분명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버라이즌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화웨이 반사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출발이 되면서 이제 다음 주 좀 정점에 있는 이벤트를 좀 맞이하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주가가 달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5G에 좀 단기 큰 변고 좀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주식들은 팡주식입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주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7월 말에는 이 미국 쪽 하원 쪽에서 이들 반독점 관련된 부분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좀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식들에 대한 좀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 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해외 시장하고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 많이 좀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GN입니다. CGN은 제가 방송 통해서 11만 원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은 제가 이제 숫자가 나오면 그죠? 이렇게 죽지 않고 위에서 이제 버티다가 다시 간다라고 했죠. 1차 확산보다는 2차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CGN하고 이제 세 종목을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이제 랩지노믹스였었고, 그 다음에 EDGC였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결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뭐 CGN도 17만 5,500원. 장중에는 뭐 18만 원대까지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 좀 몇 개 좀 살펴보면 이제 랩지노믹스도 제가 2만 1,000원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만 장중에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3만 원 근처까지 좀 갔었으니까 한 9,000원 정도의 수익률이 일단 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이거와 같이 이제 EDGC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주식도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상한가가 실제로 갔죠. 이때가 이제 11,900원? 실전에서 한 11,800원 정도부터 들어갔는데 상한가로 말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 4일 동안 가격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시세가 좀 나고 있는데 시세가 나고 있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변동성을 좀 노려서 수익을 좀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나름대로 좀 효자 노릇을 좀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CGN이 언제부터 이 시세가 났는지를 잘 보면 7월 달 초부터 났단 말이에요. 7월 달 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6월 말이죠. 6월 말. 6월 말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 6월 말부터, 그죠?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진단키트 아직도 이야기하냐?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11만 원대였다 이거죠. 그때, 이 CGN 관련된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포인트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은 CGN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 뒷배경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CJN하고 겹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북미 쪽이나 긴급 승인 쪽 관련된 부분들이 포인트인 이제 랩지노믹스나 EDGC를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요게 이번 주에 보니까 셀트리온 쪽도 지금 항체 진단키트 쪽으로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눈에 보인 게 뭐냐면, 요 시세가 터졌었던 시점은, 요 시세가 터지기 직전 요 시점은 자금 순환이 진행됐던 시점이에요. 자금 순환이 나왔던 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제약에서 주도주였던, 바이오제약에서 넬리가 나왔었던,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의 특허 소송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면서 86만 원대에서 좀 상승 물량들이 조금 질질 있게 끌렸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도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하면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자리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크리스탈도 고점 나오면서 좀 밀리기 시작했던 구간이고, 그죠? 그래서 잘 나갔던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이 레오케온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즉, 요 구간은 뭐냐면, 바이오 제약에서 넬리가 나왔던, 여기서 넬리가 나왔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유전자 DNA나 그 다음에 이제 RNA 쪽 관련되어서 시세가 터졌던 주식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4월 중순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죠. 또는 이제 CDMO 관련된 업체들. 그런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들 주식들이 어디로 갈까 해서 선택한 게 두 군데가 있었던 거죠. 그게 5G와 진단키트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5G 쪽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6월 하순부터는 원래 그 전에는 5에서 10%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5G에 대한 비중 제가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30%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솔리드나 이제 그 서진 시스템이나 에이스테크를 놓치면은 솔리드를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이 솔루션은 41,000원대, KMW는 56,000원, 7,000원대 추천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 못 잡으면은 HFR하고 이노와이어로 이제 그 투자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3집단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집단을 3개 나눠 순환매를 돌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온 거예요. 지금 시간이 쫙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7월 이제 중순에서 이제 하순으로 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시작한 변화들을 우리가 좀 캐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요때 차익실현 나왔던 주식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잘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00 정도 되는데 한 10조 정도 돼요. 지금 10조 정도의 자금이 붙은 거예요. 요거를 보면은 10조 정도의 자금이 붙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10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10조. 10조 정도에서 거래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졌었죠. 6월 달에. 그죠? 요때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대박이 났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바이오 제약 쪽으로 완전 자금이 쏠렸던 요 구간이고요. 그리고 10조 규모는 언제랑 또 똑같냐면 1,400대, 그 다음에 뭐 1,800, 1,900대, 요때랑 거래 대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한번 좀 거래 한번 해볼까, 트레이딩 한번 해볼까, 그 자금인 거고, 새롭게 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야 진짜 기회다 싶어서 새로 이렇게 막 뭉치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머물렀던 자금들, 즉 1,800대, 1,900대, 그 다음에 1,400대, 1,500대, 그 다음에 2,000대 머물렀던 자금들 사이에서만 자금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주식 섹터가 상승하게 되면 B 섹터가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C가 횡보를 하게 되면 D도 횡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10조에서 한 12조 정도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의 상승은 한쪽의 희생을 필요로 하더라. 즉 한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한쪽에서 반등의 포인트가 나오는 식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오늘 가장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인 주식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는 보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면
86만 원 자리에서 자 86만 원짜리 6월 15일이죠. 6월 15일 날 86만 원짜리에서 72만 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요 시점 이제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르하고의 위탁 계약을 하면서 바이오 제약이 코로나19로서 시장에서 반도체에 버금가는 이제 대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던 스타트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86만 원까지 가면서 시총 3위까지 됐지 않습니까? 시총 3위가 됐는데 3위가 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죠. 자회사 이제 산도즈하고의 특허 소송 관련돼 가지고 좀 연관되어 있는 좀 소송건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으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주식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보면 얘는 6월 15일부터 빠졌잖아요. 6월 15일부터 빠졌는데 같이 이제 빠졌던 주식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시점부터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거 보면 요 시점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죠. 요 시점부터 고점에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기간 조정 보였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자, 요때 빠졌던 요 시점.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입니다. 단기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은 뭐냐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치료제도 있고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백신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CMO, CDMO 업체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뭐 한다고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일양약품이 러시아에서 임상 3상 딱 됐다고 하더라. 그러면 상한가. 그죠? 파미셀이 길리어드 원료 공급한다고 하더라. 뭐 그러면 진원생명과학 이노비아가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뭔가 뉴스만 있으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강아지나 양이나 말이나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좀 정신을 차렸던 지점이 6월 15일이었다 이거죠. 그렇지. 코로나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옥석을 가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욕구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도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잘 보면 6월 24일이죠. 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재료가 있으면서 올라간 거고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6월 중순부터 하순부터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시점이 비슷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보면 얘도 이제 백신 관련된 주식들 보면 얘도 한 6월 19일부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월 15일이니까 한 이때쯤 되겠죠. 6월 19일이니까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대부분 다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대부분 한 달 내외 정도에서 이제 마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자금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코로나19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테마주를 묶었던 주식들이 이 흐름이 그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으로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6월 달까지 봤더니 3개월로는 그냥 테마로만 보였던 거예요. 테마로만 보이니까 6월 달에 그냥 그 테마 성격의 어떤 자금을 쫓았던 자금들이 막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가을이나 겨울 되면 좀 줄어들거나 이 정도 되지 않겠어. 여름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공격 영역도 약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테마 자금이 좀 지켜보니까 3개월로 끝날 이 산업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니까 이 테마가 산업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테마로서 3개월 정도만 형성될 수 있었던 생각했던 인식했던 자금들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 이게 완전 그냥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군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쏘고 있는 투자의 주체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만 계속 돌리려고 하는 성향으로 점점 짙어지고 있더라. 그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 잘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2만 원대 방어 나온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점이 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업체예요. 위탁 생산하는 업체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요청하게 되면 그거 대신 생산해 주는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지만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시밀러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시밀러 업체고, 근데 둘 다 송도에 CDMO 업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CMO하고 CDMO를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 있는 독일의 머크사가 됐건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건 아시아 시장 쪽을 가고 싶은데 송도 쪽을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대체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이 두 기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보세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6월 중순 하순에 같이 차익 매물 나왔다가 다시 12,900원대에서 방어가 나오면서 17,250원까지 올라왔는데 셀트리온과 바이넥스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가운데 삼바가 딱 72만원에서 방어가 나왔어요. 전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송도가 보이는 거예요. 송도 쪽에 있는 CDMO 관련된 업체들 쪽은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건 테마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죠? 코로나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이걸 위탁 생산하게 되면 주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문을 받게 되면 그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뭘로 보입니까? 생산으로 가게 되니까 가시성이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숫자가 찍히면 안 돼요. 그냥 허무맹랑한 뭐뭐 한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카더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MB정권 때 특수건설이나 이화공영하고 삼천리자전거가 차이가 있듯이 숫자가 찍히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쪽으로 작업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을 좀 보니까 어떤 주식들이 좀 이번에 다시 살아나냐면 NK맥스가 살아났어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3,000원을 회복을 했어요. 왜 살아났을까? 얘가 하고 있는 거는 NK세포 쪽입니다. NK세포 쪽입니다. NK세포는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신종 바이러스 관련돼서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NK세포 관련된 R&D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NK맥스와 녹십자 랩셀이 이번 구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이 만약에 동주화로 급등 흐름이 나온다. 일단 ST팜이 오늘 일단 신호가 좀 나왔거든요.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주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 명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주요 공정도 다 다른데 다 대량 생산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3월 달에서 6월 달로 넘어가는 구간은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치료제도 있었고 백신 관련된 주식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생산하는 뭐 CMO 업체들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맨 처음에 기대감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 겁니다. 코로나 테마를.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코로나 관련된 요 이슈가 다른 데로 넘겨줄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뿐만 아니라 틱톡도 지금 제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공산당 그 간부들조차도 제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즉 미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코로나 변수가 더 위로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변수가 제일 위에, 그다음 미중 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를 지금 안 건드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항상 1순위가 전 바이오 제약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제가 뭐 방송 통해서 진짜 안티 분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었는데요. 인신공격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 하시는 뭐 분들께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제가 좀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하지 말고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하고 SK 하이닉스 하지 말고 셀트리온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이오제약 탑 3선으로 유전자 DNA와 그다음에 RNA 플랫폼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제넥신, 뭐 레오켄 바이오 이거 추천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실제로 훨씬 더 좋았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때 결정을 못 하셨던 분들도 요번에는 그냥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저 사람 그냥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4월달 중순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결정을 했었으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좋은 결정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또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도 한번 검증도 한번 해보시고 직접 한번 송도 쪽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너무 경기 민감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포트에 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길 좀 권장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구간에서 또 바이오제약에 대한 좀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그 키워드는 대량 생산이에요.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 쪽으로 효과가 있다더라. 이제 이게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가 있습니까? 렘데시비르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치료제 쪽에 나오더라도 미국 쪽에서 더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백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위탁 생산 쪽으로 가야 되고 대량 생산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업체 쪽으로 이번에 바이오제약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대한 키워드를 꼭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이오제약하고 같이 5G 많이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이 솔루션 이게 41,000원대 추천드리고 많이 갔어요. 63,300원까지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8,300원까지 뭐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 연수고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KMW. 자, KMW도 보면은 이때 이제 제가 57,000원대 추천드리고 많이 갔죠. 그죠? 지금 71,500원까지 갔는데 이거를 하나를 묶어서 봤을 때 지금 오이 솔루션 좀 부담스럽고 KMW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보유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일 솔루션은 너무 이제 큰 욕심 안 내시고 오히려 좀 호재가 나왔을 때 한번 챙겼다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MW는 한 템포 더 남아있다.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위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그러니까 계측 장비 업체잖아요. 그죠? 스몰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KMW 오일 솔루션 좀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놓치셨던 분들은 이노와이어 이거 좀 잘 보시면 이것도 좀 좋은 공략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구간에 이제 대장이었던 이제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에이스 테크, 그 다음에 솔리드. 서진 시스템하고 에이스 테크 놓치신 분들 제가 솔리드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솔리드 가격대 그때 5,500원, 5,600원, 5,700원대였습니다. 지금 벌써 8,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지금 신은 흐름이 나오는데 5G 관련된 섹터들은 이제 23일 주파수 경매 좀 앞두고 좀 호재가 나오면 얼마까지 더 올라갈지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한 템포 좀 쉬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다가 저는 다시 사이클 더 터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G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차익실현 물량과 기간 조정이 이제 7월 달 말에서 8월 달 초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호재가 나오면 좀 분할을 한번 챙겼다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조금 더 목표 수익률 조금 더 노릴 수 있는 게 이노와이어리스나 한 KMW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거 좀 보유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지수 관련된 부분은 현금이에요. 경기 민감주 관련돼서 뭐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한 발 좀 뺐다가
차라리 현금을 들고 경기 민감주들은 좀 싸게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바이오 제약에서 계속 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이고 추세로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좀 밸류 부담이 좀 높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성공 투자하시고 수익 잘 지키시고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